베스트픽 한자 원리. 한자 하면 보통 막 빽빽하게 외워야 하는 그런 암기 과목부터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한자는요, 옛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그린 아주 멋진 그림 이야기책 같은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글자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책의 몇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려고 합니다. 특히 핵심 그림 조각, 그러니까 부수들이 어떻게 만나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경, 서울경, 고, 높을 고, 그리고 열, 머리혈입니다. 이 글자들이 어떻게 서로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인공 경, 서울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글자가 원래 크다, 높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글자 모양을 한번 보세요. 위쪽에 있는 건 높이 솟은 지붕을 뜻하고요. 그 아래쪽은 건물의 몸체를 본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장 높고 큰 건물을 보고 만든 글자인 거죠. 아, 그래서 이런 큰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바로 수도, 즉 서울이 된 거군요. 저는 사실 아래 부분이 입 구자나 작을 소자처럼 보여서 좀 헷갈렸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이기 쉬운데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이제 이 큰 건물이라는 기본 의미가 다른 요소랑 만나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가족은 고래, 경입니다. 옆에 물고기 어자가 딱 붙어 있네요. 그렇죠. 옛사람들이 바다에서 정말 거대한 생명체를 마주쳤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고래는 마치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대한 궁궐 같다고 느껴졌던 겁니다. 와, 궁궐 같은 물고기라니. 네, 물고기 중에서 궁궐처럼 큰 녀석, 이런 의미로 고래라는 뜻이 탄생한 거죠. 정말 멋진 상상력이네요. 다음은 경입니다. 이번엔 해 일자가 함께 있네요. 네,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른 아침에 도시의 가장 큰 건물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풍경,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자체를 담은 글자가 경입니다. 볕이나 경치라는 뜻을 갖게 된 이유죠. 아하,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영, 그림자 영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빛이 비치는 그 멋진 풍경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모습, 그 아른거리는 무늬, 삶을 표현한 글자예요. 아, 옆에 있는 게 무늬를 뜻하는 거였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나아가요. 빛과 어둠이 만드는 그 명암 대비가 바로 영상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진이나 영화라는 뜻으로까지 쓰이게 된 겁니다. 와,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가볼까요? 량, 선을 할 양. 네. 무더운 여름을 생각해 보세요. 천장이 높고 벽이 두꺼운 큰 건물 안은 아주 시원한 피난처였겠죠. 그렇죠. 에어컨이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마치 시원한 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걸 담아서 큰 건물 안이 물처럼 시원하다. 즉, 서늘하다는 뜻이 된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건축물입니다. 고, 높을 고를 만나볼 텐데요. 이 글자는 높은 성의 정면을 그린 그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쪽의 초는 웅장한 지붕이고요. 그 아래쪽의 겨우는 큰 출입구, 구가 있는 성의 몸체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냥 높은 건물이라는 그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고에서 파생된 첫 번째 한자가 교, 높을 교라는데 그럼 더 높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높은 건물 고의 지붕 위에 하늘과 맞닿을 것처럼 화려한 장식을 더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고가 다른 글자랑 합쳐질 때는 모양 때문에 윗부분 초가 생략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 더 높아진 교가 다른 글자랑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 다리교는 나무 목이 붙었네요. 네. 깊은 계곡을 건너기 위해 나무 목을 엮어서 강물보다 높게 설치한 구조물. 아, 다리. 네, 바로 다리입니다. 높게 지은 나무 구조물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건 정말 재미있는데요. 교, 메밀교는 풀초와 결합했는데 혹시 풀의 높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이면의 의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동양의학에서요, 메밀교는 높은 교, 열이나 혈압을 내리는 데 효과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즉, 높은 것을 다스리는 풀, 초라는 의미가 연결돼서 메밀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와, 글자 하나에 옛사람들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네요.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의 또 다른 직계 자손도 있다고요? 팅, 정자 팅. 네, 팅은 전망 좋은 높은 곳에 지어서 사람들이 잠시 머물도록 한 쉼터, 바로 정자를 의미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딩을 원래 못 모양인데 왜 머무르다는 뜻으로 쓰인 거죠? 아, 그게 못의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못을 박아서 무언가를 단단히 고정시키잖아요. 네네. 그 고정한다는 의미가 확장돼서 사람이 한 곳에 머무르다라는 뜻으로까지 쓰이게 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주로 건물을 봤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머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머리혈이 오늘의 마지막 핵심 조각입니다. 네, 얘는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하면요, 단순히 신체 부위가 아니라 생각, 감정, 정신과 관련된 의미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합을 볼까요? 예금, 예측에 쓰이는 유, 맡길 예입니다. 이 글자는 미리라는 뜻의 요, 미리 예와 머리를 뜻하는 예, 머리혈이 만난 건데요. 여기서 요는 배틀의 북 모양을 본뜬 글자거든요. 옷감이 짜이기 전에 미리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미리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머리, 예가, 미리, 요가, 생각하고 계획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예측하다 또 더 나아가서 맡기다라는 의미까지 생겨났군요.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머리가 좀 괴로운 상태를 표현한 글자를 한번 보죠. 번뇌에 쓰이는 환, 번거로울 환입니다. 불화자가 붙어 있네요. 설마 머리에 불이 났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우리 머리에 불 난다고 하잖아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운 상태. 그걸 통해서 번거롭다, 고민하다 같은 복잡하고 괴로운 감정을 그림처럼 표현한 글자입니다. 오늘 경, 고, 예라는 이 세 글자에서 얼마나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한자는 정말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즐거운 퍼즐풀이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요. 핵심 부품의 역할이랑 그 의미의 결합 원리를 이해하면 낯선 한자를 만나도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추리해낼 수 있게 돼요. 학습이 훨씬 효율적이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한자를 마주쳤을 때 사전을 바로 찾기 전에요. 먼저 그 글자를 그림 조각들로 한번 나눠보세요. 과연 옛사람들은 그 조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을까요? 하고요.